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 시간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서관급 이상 중에서 수도권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채를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윤도한 홍보수석은 대략 한 시기를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6개월 안에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한 채만 남겨놓고 다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권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청와대에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집을 한 채 팔아라라고 지시했다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또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집을 5채 가졌더라도 정상적인 경제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제발 청와대 그 참모진으로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이게 사실 예를 들어 그럼 굉장히 똑똑한 경제학자인데 집이 3채예요. 그러면 청와대 참모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작 무슨 대단한 명예라고 그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 들어가면서 집 2채 팔고 손해 보면서 거기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양도세 내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 인재풀은 더 좁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다들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그 관료가 돈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참모진의 문제는 정책 예측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오는 김수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분 2011년이던가 저서 본 책 제목이 부동산은 끝났다예요. 예. 팔아라 늦기 전에. 그러니까 부동산 끝났다는 거를 책을 썼으니까 본인은 아주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지금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고. 옛날에 장하성 실장 보면은 계속 무슨 내년에는 경제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결국 중국으로 갔고. 올 상반기,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에는 경제가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작년에. 그러니까요. 다음 분기에 나아질 거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다 갔고. 거기다가 보면은 요즘은 안보 쪽에서도 보면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 보면 무슨 갑자기 정치 평론가가 되셨어요. 이분들이 저는 대북 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끼치고 좀 그 이론도 만드시고 이런 분들이한테 문정인 교수랑 같이 둘이서 북한은 이럴 것이다 이런 정치 평론 나오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참모진이라는 분들이 가진 지금 그 예측의 실패들을 지금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적어도 경제에 있어 그게 항상 대원칙을 무시하고 가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잔기교를 부교로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원칙이라는 게 어떤 걸? 부동산에서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아니 그 무조건 투기 수요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단정하고 수요 때문에만 집값이 오른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시각. 지금도 보면 금융정책 하나로 이제 잡으려고 이제 대출 제한 조치를 세게 내고 이랬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돈이 갈 곳이 없다라는 말 우리가 계속 하지만은 투자처가 없다는 말은 그리고 경제가 침체되어 간다는 이야기고, 그 상황 속에서는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택이라는 건 항상 감가상각을 겪으면서 이 사이클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인데, 노후주택은 다시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박원순 시장 10년을 거치면서 10년이 한 9년 거치면서 공급 자체가 차단이 되어 버렸어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자산 격차가 이렇게 커지도록 정책을 유도한 민주당 정권은 책임을 좀 져야 될 것이,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는 진입이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또 그 남양주나 아니면 양주, 분당, 안양 이런 서울 외곽, 용인, 화성 이렇게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부동산 상승기에서는 또 그런 것들의 상승률이 낮아요, 또 서울 시내보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오히려 최경환 부총리 말 들어가지고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빚내서 서울에 집 산 사람들이 다소 이득 아닌 이득을 본 것이지, 나머지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 집이 덜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 진입 자체가 권리 자체가 박탈당했거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주택 정책에 있어가지고 큰 실패를 가져왔고,
공급을 확대하지 않는 한 이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지상정인 것이 뭐 누구든지 돈이 있으면 서울로 진입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경제가 발달하면서 시간 한 시간이 가진 가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이 효율이 올라가면서 한 시간이라는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주택 가격 차이는 커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근데 그거를 해소하려면은 최소한 뭐 광역 급행교통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시내에 주택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든지 네. 뭔가 딱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예, 왜냐 그런 것들 전부 다 하면은 토목이라 그러면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공격할 때 많이 써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OC 한다면서 교통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갑자기 수영장 짓겠다 그러고 헬스장 짓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생활 SOC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가 늘상 비판하지만은 동네 헬스장이 지금 3만 원 하고도 지금 수건에 샤워까지 공짜인데 예? 그게 비싸가지고 헬스를 하는 겁니까?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그거 헬스장 지어준다고 사람들이 헬스를 더 하냐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저는 자기들끼리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보면은 그 헬스장을 민영으로 해야 되는 헬스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공영형 헬스장 짓잖아요. 예. 그럼 또 그 공무원 만드는 것이고 자기들이 만든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그 자자손손 제대로 자기들 표로 만들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준석 부위원장은 집이 뭐 몇 채입니까? 몇 채 됩니까? 저는 지금 제가 상계동에 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하나 사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 입주는 이제 기다려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나 웃기냐면 저는 실거주 목적으로 상계동에서 그래도 새 아파트 살아보려고 딱 한 개 있는 재건축 새 아파트가 단지를 많지 않을 텐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 5층짜리 저층이 단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를 사서 이제 재건축 들어갔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계속 살아야 되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건축 안전 진단 강화하면서 나머지 상계동 18개 단지의 재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놨던 것만 가격이 올랐습니다. 많이. 이야,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또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이라는 거는 진짜 그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참 의아합니다 이게. 예. 아침에 조간신문 제목을 보니까 강남에 집 살려면 현금 부자여야 된다. 그 현금 부자 아니면 강남에 집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어쨌든 뭐 정책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요법을 세게 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집을 좀 이렇게 넓혀가려는 서민들이나 새롭게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또 상당한 어떤 그 고통, 뭐랄까요. 그런 것을 또 준 것도 사실 같습니다. 희망을 꺾은 뭐 측면이 있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그 경실련에서 11일 날인가 발표했잖아요. 청와대 참모들 부동산 값이 현 정부 들어와서 뭐 한 40% 올랐고 두 채 가진 참모도 2명인가 늘었고 세 채 가진 참모는 3명 늘었다. 이런 걸 경실련에 발표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뭔가 좀 우리 내부에서부터 이걸 좀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서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일종의 내부 충격요법을 좀 쓴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김의겸 대변인 사태가 있었을 때부터 부동산에 대한 청와대 내부의 어떤 경각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강제하면 강제할수록 결국에는 뭐 청와대 인재난이 저는 가속화될 것이고 예, 참 서글픈 얘기지만은 그 장하성 실장부터 뭐 다 김수현 실장 뭐 흔히 언급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 새롭게 이제 뭐 청와대 참모진을 구성한다 해도 저는 그분들 크게 다른 분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보다는 하루빨리 공급 정책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떠냐. 아니 우리 부동산 폭등에 대해 가지고 90년대 초에 그나마 효율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그게 없었으면은 지금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린벨트나 아니면은 외곽을 풀어 가지고 주택 공급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더 외곽을 공급하는 건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 공동화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서울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뉴욕 같은 데 가면 할렘 같은 게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할렘을 재생해가지고 요즘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은 원래 도시라는 건 그 사이클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뭐 도시 한 가운데가 공동화되고 빈민화되는 것도 한순간이거든요. 저는 이미 서울에서 보면은 상권이 죽고 오피스 공실 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초전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경쟁력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네. 예. 박원순 시장 그런 것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두 개의 대한민국이 있죠. 수도권 대한민국이 있고 또 지방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또 두 개로 뭐 크게 나눠지죠. 서울과 비수도권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서울은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강남과 강북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이 계속되는 이러한 어떤 갈등, 격차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참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아까 노영민 실장이 얘기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집을 팔아라라고 해당되는 분이 11명 정도, 그러니까 김주원 민정수석, 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등 11명인데 뭐 내년 3월 달에 재산 등록 다시 하고 하면은 뭐 한 5, 6월 달 되면 또 공개되고 할 텐데 이 지금 상황 봐서는 다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만약에 안 팔면 아니면 안 팔면 아니면 또 내놨는데 안 팔리면 이 좀 당사자들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건수 잡아가지고 다들 사퇴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아, 스스로 예, 사실 뭐 뭐 청와대 수석이라는 것이 수석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안 팔고 사퇴하려고 하지 아니, 않을까 그 얘기하는 거죠. 수석 이력 한번 쌓았다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수석을 1년 하나, 2년 하나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이력이 되겠습니까? 뭐 조국 수석도 수석하는데 그냥 그 금전적 투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일각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들 그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서 가면서까지 공직이 있겠다는 생각할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정도의 공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었으면은 정책을 이렇게 날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 팔면 또 그것도 또 아니겠죠. 어쨌든 이 부동산을 잡겠다. 뭐 엊그제 홍남기 부총리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번 조치가 안 먹혀들면 내년에 이번에 18번째 조치였으니까 내년 봄에 또 한 번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의지 자체는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그것이 현실 경제에서 그럼 그 의지가 제대로 정책으로 반영돼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느냐는 그건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조치 또 청와대의 저런 의지 저런 부분들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출 잡으니까 첫 번째로 지금 은행 주식이 떨어지고 네. 은행 주식 폭락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그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이 결국 그만큼 줄이게 되면은 결국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같은 사람 생각했을 때 사업용 자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투자 자체도 저해될 겁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도. 그래서 경기 침체를 또 불러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인데 어느 누가 자꾸 집을 짓는 걸 싫어해가지고 자꾸 이런 그 돈 갖고 장난치는 것들, 이자율 갖고 장난치고 그 대출 비율 갖고 장난치는 것만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거 뭐 굉장히 정책 전환 빨리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공급이 좀 확대돼야 된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뭐 이 얘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든 아니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책하시는 분들이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